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스토크스 정리와 발산 정리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 전부 한번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제 3번까지 했고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이 위에 있는 단순 닫힌 곡선 C에 대해서 평면 위에 있어요. 평면 위에 이렇게 C가 있는 건데 이때 C를 따라서 2y dx 플러스 3z dy 빼기 x dz의 값을 이제 구하는 건데, 얘가 넓이에만 의존함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공간상에서의 선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영역, 어떻게 보면 평면 내부의 C의 영역,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의 C 내부의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S라고 하면, 스토크스 정리하면 얘를 뭐로 계산할 수 있냐면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 컬 F 내적 N D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컬 F가 얼마냐 찾아보면, 그러니까 F는 뭐죠? F 지금 이 여기 주어져 있는 미분 형식에 대응하는 벡터장은 2y, 3z, 마이너스 x죠. 그럼 컬 F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i, j, k 하시고 dx, dy, dz 하시고 2y, 3z, 마이너스 x 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컬 F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곱하기 이 친구 하면 0이고요. 이 친구 곱하기 이 친구 하면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마이너스 1, 이 친구랑 이 친구랑 0이니까 콤마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0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하면 2죠. 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컬 F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컬 F라는 친구랑 N은 뭘까요? N은 곡선 그 공면 C랑 수직인 벡터잖아요. 공면 C랑 공면 S랑 공면 S랑 수직인 벡터니까 여러분이 뭐 2, 2, 1 그러니까 평면의 법선 벡터인 2, 2, 1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단위 벡터로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C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향을 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눈이에요, 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K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 다시 법선 벡터 n 같은 경우는 K랑 내적했을 때 0 이상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n 내적 K가 0 이상이 되도록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n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2, 1에다가 단위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2, 1의 크기인 3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했죠? 이제 계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컬 F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고요. N은 2, 1 나누기 3이죠. 이거를 D 시그마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D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rea of S가 나온다. 그래서 S의 넓이에만 의존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장 F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z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음을 보이시오. 컬 F는 0이다 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건 계산이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자, 컬 F의 첫 번째 성분은 이 친구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서 이 친구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건 이 친구를 이제 z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서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0이죠.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건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제곱이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그죠? 이 친구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분자가 왼쪽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오른쪽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똑같으니까 0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F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좋아요. 자, 두 번째. 근데 컬F가 0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죠? F가 closed vector field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벡터장이 이제 simply connected region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closed vector field가 이제 conservative vector field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원점에서 정의가 안 됐죠. 사실 원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는 곳에서 정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는 y는 0, 즉 z-axis죠. z축입니다. 그러니까 z축에서 지금 f가 잘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z축을 제외한 R3에서 z축을 뺀 영역은 simply connected region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가 이제 conservative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conservative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 C에 대해서 F내적 DR은 0이 아닙니다. C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리고 Z는 0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원을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선적분을 해보면 0이 안 나옵니다. 원래는 닫힌 곡선이기 때문에 만약 보존적 벡터장이라면 그쵸, 선적분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에 대해서 지금 선적분했을 때 0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보존적 벡터장이 아니라는 거죠. 벡터 필드.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실제로 0이 아닌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매개화를 해야겠죠? 네, x를 어떻게 매개화할 거냐? 코사인 t, 사인 t, 0 이렇게 매개할 수 있고요. t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내적 dr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0부터 2파이까지 하시고 f라는 친구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 적을 수 있겠네요. 코사인 t,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랑 뭐랑 내적해야 되죠? rt를 미분한 거.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0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0부터 2파이까지 하시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1dt 해서 2파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F는 conservative vector field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서 closed vector field임에도 conservative vector field가 아닌 예시를 하나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평면 벡터장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공간에 나와 있는 벡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닫힌 공면 S는 smooth closed surface고요. 이것의 향을 n이라고 하자. 얘의 향을 n이라고 하자. 얘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랬을 때 F는 x, y, z가 항상 n과 수직이어야 된대요. F가 n과 수직이 되도록 이게 모든 n의 F에 대해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F랑 n이 항상 수직이 되도록 하는 n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F랑 n이랑 이렇게 항상 수직이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일단은 smooth closed surface라는 것을 준 것으로 보아 이게 여러분이 그냥 직접 마구잡이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마구잡이로 여러분이 n을 그러면은 뭐 a, b, c라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안 돼요. 네. 지금 S가 스무스 크로스 서페이스를 했으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 테오렘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다이버전스 테오렘에서 S에 대해서 F 내적 N D 시그마를 한 친구는 뭐랑 같다는 걸 알고 있냐면 트리플 인테그랄 S의 내부 D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F의 DV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divergence of f가 3이거든요. 그래서 divergence of f가 3이니까 이게 3 곱하기 volume of d가 돼요. 맞나요? 우변은 3 곱하기 volume of d죠. 근데 좌변은 f랑 n이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만약 이런 f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s가 존재한다면 volume of d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닫힌 공면인데 볼륨이 0이라는 거는 그냥 s가 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면이 아니죠. 점은 공면이 아니죠. 네, 그래서 contradiction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제가 왜 볼륨이 0이면은 이런 게 불가능한가? 이런 것까지는 이제 굳이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죠? 뭔가 자명하지 않은 닫힌 공면이 있으면 내부랑 외부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 내부가 이제 열린 집합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부도 열린 집합, 외부도 열린 집합이 되는데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 작은 오픈 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0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요. 오픈셋이 뭔지도 안 배웠죠. 배우긴 했는데. 네, 근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여튼 네, 그렇고요. 자, 이제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닫힌 곡면 마찬가지 smooth closed surfac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경계로 하는 영역 D, 그러니까 뭐 D는 인테리어 S 이 정도로 주장할 수 있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어땠을까요?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쓸게요. 이게 좀 더 올바른 표기는 합니다. D에 이제 경계가 S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역 D에서 정의된 F는 1급 벡터장입니다. F는 C1 벡터 필드 on 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절대값 F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 divergence of f dv의 상계를 하나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취했을 때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굳이 절대값 안 취해도 여튼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네, 이 상태로는 f에 대한 조건을 못 써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발산 정리를 적용해서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죠?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 내적 n d 시그마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f의 크기도 1이고 n의 크기도 1이기 때문에 f 내적 n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얘 크기도 1이고 얘 크기도 1이니까.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 d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rea of s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죠. 네, 그래서 이게 상계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계예요. 네. 다음 이제 문제 8번 볼게요. 직육면체 x는 0부터 a까지, y는 0부터 b까지, z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직육면체죠. 얘를 빠져나오는 벡터장의 유출. 벡터장 f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y, 콤마 마이너스 6yz, 콤마 12z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f를 빠져나가는 벡터장의 유출이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직접 면적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6개나 되잖아요. 면이 6개나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삼중적분하기 되게 쉬운 영역이죠. 발산 정리를 활용해서 식을 변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S의 내부를 D라고 하면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이제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 divergence of F의 dv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은 x는 0부터 a까지 변하고 y는 0부터 b까지 변하고 z는 0부터 1까지 변하고요. divergence of f를 구해보면 x에 대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친구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z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친구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12죠. 이 친구를 이제 적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z 플러스 12에 대해서 dz, dx, dy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0부터 a까지 0부터 b까지 하시고 안쪽에 있는 걸 z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xz 마이너스 4yz 마이너스 3z 제곱 플러스 12z 이렇게 되죠.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빼면 되고요. 그래서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더하기 10이니까 9가 나오겠습니다. dx d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0부터 2까지 안쪽에 있는 거 왜 dx dy라 썼을까요? dy dx죠. 네. dy dx 여기도 dy dx dy dx 이렇게 되겠죠. 자, 안쪽에 있는 거 y에 대해 적분하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9y 이렇게 되고요. b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하시고 y에다가 b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9b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y에다가 b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x에 대해 적분하면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x 플러스 9bx 이렇게 되죠. 여기다 a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a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2b 제곱 a 플러스 9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가 되도록 하는 a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지금 여기서 x는 0부터 a까지 y는 0부터 b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랑 b는 0 이상의 범위에서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AB로 묶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9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거 예전에 한번 풀었는데 아마 스토크스 정리 단원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린 정리 단원이었나? 여튼 거기서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예요? 극값 다변수 함수의 극값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때 뭘 얘기했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뭐였냐면 세 개짜리를 써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나누기 3이라는 산술 평균이 항상 세제곱근 x, y, z라는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거든요. 증명을 하려면 뭐 다변수 함수의 여러분이 그냥 라그랑주 승수법 혹은 그걸 활용해서 하셔도 풀릴 거예요. 여튼 증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법 그걸 활용해서 극대극소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다른 좀 풀이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활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짜리를 증명하고 그 다음 3개짜리를 증명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요즘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튼 이게 성립하고요. 이건 팩트고. 자,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하려면 얘를 합이 일정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2b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9 이렇게 쓰고 2분의 1을 곱해주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당연히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ab가 0 이상이니까 이쪽이 음수면 이 값이 음수인데 우리는 최대값을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거는 딱히 원하지 않죠. 양수인 것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9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시면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그죠? 3분의 2분의 1은 밖으로 꺼내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얘를 x, 얘를 y, 얘를 z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랑 y랑 z랑 다 더해주면 상수가 나오죠. a 플러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9를 해주면 9잖아요. 3분의 9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얼마죠? 2분의 27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27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절대부등식은 알아두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뭐 헬세 판정법 이런 거 활용해서 하셔도 돼요.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풀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주시기 바래요. 아마 같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네, 문제 5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문제 5번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 5번이냐면 12단원 선적분의 성질과 그림 정리 단원에서 문제 5번이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영역 D에서 정의된 함수 fx, y, z가 다음을 만족시키면 f를 조화함수란대요. 그러니까 f가 하모닉 펑션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d제곱 f dx제곱 더하기 d제곱 f dy제곱 더하기 d제곱 f dz제곱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걸 뭐라 쓰기도 하냐면 델 제곱 f 또는 이렇게 라플라시안 f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d dx, d dy, d dz가 이것을 이제 내적해주면 이거를 뭔가 이렇게 얘를 내적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게 약간 델 내적 델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내적처럼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델 내적 델 f가 d제곱 f dx제곱 더하기 d제곱 f dy제곱 더하기 d제곱 f dz제곱 이렇게 이제 써진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델 제곱이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는데 여튼 다 같은 표기입니다. 조화 함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 중요하게 나중에 특히 복수해석학 단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룰 텐데요. 뭐 혹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텐데요. 여튼 이런 하모닉 펑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렸죠. 네, 문제 2번 풀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튼 이런 하모닉 펑션들에 대해서 다음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S가 뭐라고 할까요? piecewise smooth, orientable, closed surface 라고 할 때 이제 다음이 성립하면 보이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오브 F 대적 N D 시그마는 항상 0임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계산을 해볼까요? 발산 정리를 활용하라는 거겠죠. 발산 정리를 활용하라는 거고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오브 F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를 벡터장 F라고 하면 여기에 다이버전스 F가 적혀야 되는 거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오브 F가 여기 적히게 되고요. 그걸 DV 해주면 되죠. 지난 시간에 약간 얘기를 했는데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오브 F라는 것 자체가 그냥 라프라시안이에요. 이게 D제곱 F입니다. 왜냐면은 다이버전스가 델 내적 아니었어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죠? 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뭐 아래다 써보면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오브 F라는 거는 다이버전스 오브 fx, fy, fz를 하라는 건데 앞에 거 미분하면 fxx 그 다음 거는 fyy 그 다음 거는 fzz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0이라 했잖아요. 그게 하모닉 펑션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얘가 0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 그레디언트 오브 f 내적 n d 시그마는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오브 F의 크기의 제곱의 DV가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여러분이 발산 정리를 적용을 하면
얘는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F의 그레디언트 오브 F의 dv 이렇게 써지겠죠. 지금 D는 S의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적혀 있죠. 그래서 결국에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친구가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다이버전스 오브 F의 그레디언트 오브 F를 써보면 얘는 다이버전스 오브 ffx, ffy, ffz잖아요. 앞에 있는 친구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x의 제곱 더하기 ffxx, 중간에 있는 걸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y의 제곱 더하기 ffyy, 마지막에 있는 걸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z의 제곱 더하기 ffz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다음 0 되는 거니까 남는 거는 fx의 제곱 더하기 fy의 제곱 더하기 fz의 제곱이죠. 이게 뭐예요? 그레디언트 오브 f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증명이 끝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이 정도 이제 알아둘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10번을 볼게요. 문제 10번을 보시면 S는 단순 닫힌 공면이고요. Simple closed surface. 얘를 경계로 하는 단순 연결 영역이 있어요. D는 simply connected region. 그리고 이제 D는 S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D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똑같고요. 벡터장 두 개의 다이버전스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컬도 똑같습니다. 컬도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벡터장의 다이버전스가 똑같고요. 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S에서는 또 어떻냐면 F1 내적 N이라는 친구랑 F2 내적 N이라는 친구랑 또 똑같습니다. N은 이제 S의 경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F1하고 F2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네. 이런 형태를 보면 누가 봐도 이제 발산 정리와 스토크스 정리를 쓰고 싶게 생겼죠. 그래서 걔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발산 정리를 써볼까요? 다이버전스 시오렘에 의하면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1 내적 N이라는 친구랑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2 내적 N이라는 친구랑 일단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성립을 하니까, 그죠? 근데 다이버전스 시오렘에 의하면 이 친구를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F1의 dv는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F2의 d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죄송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네. 이건 당연히 같은 거니까.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러분이 이 얘네들에 대해서 이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선형성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let G라는 벡터장을 F1 빼기 F2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게 성립하냐면 G1의 G의 다이버전스가 0이고요. G의 컬도 0이겠죠. 맞나요? 그리고 G에다가 N을 내적한 것도 0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이제 뭘 증명하면 끝이냐면 G라는 것이 이제 0 된다. 그것만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컬 G가 0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G가 closed vector field라는 건데 on D라는 뜻인데, 결국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거죠? 그죠? 지금 D가 simply connected region이니까 G가 conservative vector field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따라서 now let G를 gradient of F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포텐셜 펑션이 존재하는 거랑 컨서베티브 벡터 필드라는 거랑 동치였으니까.
괜찮죠? 네. Now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9번에서 했던 것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문제 9번에서 했던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g가 그레디언트 오브 f니까 지금 델 내적 g가 0이라는 것은 델 내적 델 오브 f가 0이라는 거라서 결국에는 f가 하모닉 펑션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맞죠? 네, 여기까지 맞아요.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오브 f 내적 n이 d 시그마다. 그러니까 g 내적 n이 d 시그마가 0이다 이건데 일단 g 내적 n이 0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뭐 딱히 정보를 주지 않죠. g 내적 n d 시그마가 0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이제 아래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g라는 친구죠. 이 친구가 g라는 친구니까 두 번째 있는 식을 활용을 해볼게요. By 2 in exercise 9 지금 이게 증명 과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y 2 in exercise 9 우리가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 그레디언트 오브 f가 이제 지금 g죠. g 내적 n이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오브 f의 크기의 제곱에 dv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g 내적 n이 0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g 내적 n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0이에요. 맞죠? 따라서 그레디언트 오브 f 크기의 제곱 이게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적분하는 함수가 항상 0 이상인데 적분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therefore 또 그레디언트 오브 f의 크기가 연속 함수라서 그레디언트 오브 f는 0 on t여야 됩니다. f가 그레디언트 오브 f의 크기라는 함수가 이제 스칼라 함수인데 그게 한 번이라도 0보다 큰 순간이 있으면 그레디언트 오브 f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최대 그가 그 근처에서 항상 양수가 돼 버립니다. 어떤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 볼에서 양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f의 크기가 이제 양수인 곳이 이렇게 좀 많이 있게 되면 적분값도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돼서 그레디언트 오브 f의 크기는 0이 됩니다. And thus 그레디언트 오브 f가 g니까 g가 0이라는 거죠. 괜찮죠? 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고요. 혹시 이제 이게 미심쩍으면 이게 왜 이게 되는지 미심쩍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조각적으로 부드러운 곡면 S를 경계로 갖는 영역 D에서 정의된 2급 함수 fxyz, gxyz가 있습니다. 다음이 성립하는 거 보이죠. 이제 그린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린 정리랑 좀 다른 거예요. 그린 제1 정리, 그린 제2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복수해석학 공부하시면은 써먹을 거예요. 한 번씩 이제 써먹을 겁니다. 여튼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 그레디언트 오브 G 내적 N D 시그마라고 하는 친구가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F 라플라시안 G 플러스 그레디언트 오브 F 내적 그레디언트 오브 G의 dv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린 제1전기입니다. 증명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실 그냥 쓰면 되거든요. 발산 정리를. 자, 발산 정리 써보면 발산 정리 써보면 더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이 친구의 다이버전스가 적히겠죠.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친구 계산할 때 결국 이것도 미분 연산자니까 곱의 미분법을 써서 앞에 거 미분하고 그죠? 이게 앞에 거 미분한 거겠죠? 그리고 뒤에 걸 미분하면 되는 거죠. 뒤에 거를 미분한다는 건 그레디언트 오브 g를 또 델 내적 붙여준다는 건 f의 라플라시안 g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같아지는데요. 사실 이건 엄밀하게 이제 뭐 증명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왜 얘가 얘랑 같은지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해볼까요? 자, 델 내적 f 그레디언트 오브 g는 뭐죠? 네, 델 내적 fgx, fgy, fgz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의 이제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거니까 fxgx 플러스 fxgy fgxx 플러스 fygy 플러스 fgyy 플러스 fzgz 플러스 fgz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묶으면 이 친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묶으면 이 친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 그레디언트 오브 g 빼기 g 그레디언트 오브 f 내적 n d 시그마는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f 그레디언트 오브 라플라시안 g 빼기 g 라플라시안 f dv가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린 제2정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성립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구해서 이거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1정리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뭔 뜻이냐면 지금 1번에서 얘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여기 쓰면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F 그레디언트 오브 G 내적 NT 시그마가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F 라플라시안 G 빼기 그레디언트 오브 F 내적 그레디언트 오브 G dv 얘가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F랑 G의 순서를 바꾸면 이제 또 G 델타 내적 G 델타 F 내적 NT 시그마 얘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G랑 F의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식의 양변을 빼면 정확하게 이 식이 나옵니다. 됐죠? 이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린생 이 정리는 그냥 1번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사실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하모닉 펑션일 때 이게 0이 되니까 G가 만약 하모닉이라면 0이 되니까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팩트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12번입니다. 자, 시각 T에서 점 x, y, z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ETXYZ 그리고 BTXYZ라고 하자. 이게 이제 전기장이고요. Electronic field. 이게 이제 magnetic field입니다. 좋아요. T는 시각이고 XYZ는 위치입니다. 이랬을 때 뭐가 성립함이 알려져 있냐면 커로 V가 마이너스 dB dt다. 이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성립을 하는데 뭐 패러데이 법칙 그죠?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들어보셨으면 이제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한다고 들어보셨을 텐데 전기장의 결국 어떻게 보면 전기장의 컬이 자기장의 변화량이 뭔가 전기장의 컬이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근데 저도 물리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게 성립한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 그 컬을 구할 때는 t를 상수 취급해서 x, y, z에 대한 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가 4차원 벡터장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컬 구할 때는 이제 3차원 벡터장처럼 취급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성립을 한대요. 이랬을 때 뭐가 성립함을 이제 보이는 게 목표냐면 이제 이게 실제로 성립함을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surface고요. 그것의 경계가 이제 C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성립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약간 미분 형태, 약간 미분 differential form, 그러니까 네 미분 형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된 형태의 패러데이 법칙이고 얘는 인테그라 그 적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둘 다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이 친구는 약간 미분 연산자를 활용해서
적은 패러데이 법칙이고 얘는 적분을 이용해서 적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간결해서 이제 얘를 맥스웰 방정식이나 뭐 이런 데서는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많이 택하죠. 여튼 얘가 성립하면 왜 얘가 성립하는지 사실 같은 말이 될 텐데 이게 성립하면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증명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뭘 하고 싶게 생겼나요? 그죠? 스토크스 정리를 활용을 하게 생겼죠. 스토크스 정리를 활용을 해볼 텐데 더블 인테그랄 S에 대해서 비내적 n d 시그마라고 하는 친구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dd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d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S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친구는 n에 들어있나요? 아니죠. n에 안 들어있어요. 지금 S는 그냥 공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n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에만 의존하는 거 벡터죠. 시간에 따라서 법선 벡터가 변하진 않잖아요. S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XYZ에만 의존하는 거고 얘는 TXYZ에 다 의존하는 그런 함수 벡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DDT라고 하는 친구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적분과 그 미분 사이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 안쪽에 있는 함수가 충분히 좋으면 이게 이쪽 뭐 연속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 n이라는 친구가 뭐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특히 b 많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연속 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럼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여튼 그래서 그냥 된다 치고요. 뭐 이걸 엄밀하게 여러분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해석개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n은 상수잖아요. n은 t에 대해서 상수니까 결국에는 b db dt 대죠 n d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컬 오브 이잖아요. 컬 오브 이 내적 n d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토크스 정리에서 인테그랄 파이 c에 대해 이 내적 d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많은 법칙들이 발산 정리,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요. 다 끝났습니다. 다 밀접분학 2가 드디어 끝이 났고요. 긴 여정이었는데 한 100시간 정도 했죠. 네, 100개 정도 강의를 통해서 미적분학을 마무리를 지었네요.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주제가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보면 미적분학 1에서 미적분학 2에서 미적분학 1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뭐 기본적인 일변함수에서의 미적분학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했던 게 또 급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죠. 급수라고 하는 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에 대해서 여기서 했나요? 극좌표계랑 곡선. 네, 이거를 봤었고, 미적분학 2에서는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적분학을 봤었죠. 이렇게 봤었고요. 이쪽 파트들은 여러분이 이제 해석개론을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이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곡선이라든지 극좌표계는 뭐 이제 별로 이제 깊게 다룰 일은 별로 없는데요. 곡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일반적인 좌표계에 대한 얘기는 미분 기하학을 공부하시면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다변수 함수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다변수 해석학에
그래서 좀 엄밀하게 이제 우리가 좀 증명 스킵했던 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얘를 하지 않아도 혹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미분기하를 여러분이 공부를 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를 이쪽에서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이게 뭐 필수적이진 않아요. 이걸 할 거면. 근데 여튼 네.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좀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학 끝냈잖아요. 미적분학 끝냈으니까 이제 뭘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제 보통 해석개론하는 아니면 선형대수를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해석개론하고 선형대수를 공부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외에 좀 부가적으로 뭐 정수론, 집합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더 해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뭐 통계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적분학 내용이 쓰이진 않아요. 딱히 쓰이진 않습니다. 통계학은 각 쓸 수 있어요. 통계학은 다변산수 미적분학 내용이 가끔씩 쓰이는데 여튼 네. 뭐 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음으로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거고 저는 이제 해석개론 강의를 뭐래요. 선형대수 강의를 찍을 겁니다. 투표를 한 결과 선형대수가 이제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선형대수 이제 프리드버그로 할 거고요. 네. 여튼 여튼 이렇게 미적분학 끝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뭐 소감이나 피드백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